오늘 주제는 유가족 연금과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보조에 대한 주제입니다. 네. 우리 먼저 살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장모님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온 사람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돌아가신 지가 한 지금 12년 됐는데 미국에 오시게 된 것은 사실 이분이 미국에 오시라 상상을 못했죠. 근데 한국에서 재산을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그게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사이집, 딸집 물어오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는 반대했지만 저는 또 하느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공항에 내리셨는데 공항에 휠체어를 타고 내리시더라고요. 아, 이거 참 가엽다. 제 장모님이지만 가엽다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사이집에 오시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세금 낸 게 없는데 미국 정부에서 주는 프로그램, 소셜 프로그램에 제가 송주섭 장로님을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송 장로님을 만나면서 감사 클리닝이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프게 마련인데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지? 했는데 마침 그때 저희가 송주섭 장로님을 알게 돼서 소셜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장모님을 모시고 제 기억에 게티스버그에 있는 묘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그곳에 큰 차량,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감사 클리닉 의료 시스템이 다 갖춰진 그런 큰 차였습니다. 거기서 저희 장모님은 여러 가지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걸 아마 제 기억에는 서너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저희 장모님에게 집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기타 시니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티가 운영하는 스위밍 센터에도 티켓을 받아서 해드린 기억이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요. 미국에 와서 보험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 클리닉과 시니어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또 너무 좋은 걸 소개해 주신 송주섭 장로님이 참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주 끝까지 잘 서포트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집사람도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70이 가까우지만 저는 사실은 리타이어를 안 하고 어떻게든지 일을 하고 최소한의 봉급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송주섭 장로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든 제때 은퇴를 하시든 은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말씀하셔서 저희 집사람은 은퇴를 했고 저는 아직 안 하고 지금 그냥 맥시멈 70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기 은퇴를 해도 제 금액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QMB, 그러니까 QMB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메디케이드 말고 아주 최저임 말고 QMB라는 그런 또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추천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았죠. 받으면서 메디컬 쪽에 집사람 수술을 받으실 때 전부 커버가 됐고 저도 다 커버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할 때 저처럼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셜에 대한 거를 큰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얘기 저기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오픈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돈이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파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을 또 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송일섭 장로님은 그래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미국에도 오랫동안 봉사도 하시고 또 사회적인 봉사도 하시면서 믿을 만한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소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케이스는 조금씩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송지서 장로님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할 거에 앞서서 어제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를 좀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근로소득이 얼마나 일을 하시고 사크레딕이 되는 거 아마 어제 좀 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최소한도로 1년에 1,510불, 한 1,600불 정도 세금 일을 하시고 세금 보고를 하셔야지 한 크레딧, 1크레딧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년에 최대한도로 4크레딧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15크레딧 뭐 20크레딧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지난 은퇴 연령이 되시면은 최소한도로 4크레딧을 돼야지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사시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애인을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나올 때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하지만 우리가 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족 연금도 어제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가족 연금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자 생활보조금 SSR을 하겠습니다. 유가족 연금은 최소한도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1년 6개월간 일을 하고 세금을 보고했다면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연금 혜택은 여기에 혜택이 첫 번째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 1월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65세가 이후에는 전액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1940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유가족 연금 66세부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세에는 감액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망인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김철수 씨라는 분이 사망했다. 그러면 65세가 되면은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미망인이 장애일 경우 50세부터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14살 이하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께서 작고하셨을 때 16살 때부터 미만인 사람 아이들은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들도 그 다음에 18살 미만의 자녀도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는 19살까지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혜택 두 번째로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이디, 운전면허나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아이디 카드, 사회보장 카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그다음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다음에 은행 부자 번호.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50년 되셨는데 그 특별히 그 결혼 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유가족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전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도 결혼 증명서를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실대로 스테이트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미망인이 사인 언제 결혼했고 어디서 결혼했고 그거 또 그다음에 은행 부자 번호 그게 있으면은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 연금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김씨라는 분이 3,000불을 받았다 한 달에. 근데 부인은 1,000불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미망인은 남편이 받던 거 돌아가신 분의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3,000불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규정입니다. 예,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 저소득자 생활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SSI.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SSI는 분명히 저소득자 생활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뭔가? 거기에서 대상은 영주권 이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40점이 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40점이 안 됐더라도 65세 넘은 분으로서 이상으로서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은 SSI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조건이 있죠. 은퇴연금 수입을 포함해서 소셜 세큐리티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분들 그거 모두 합해서 혼자의 경우 861불, 두 분일 경우 1281불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조건은 혼자일 경우 2,000불, 두 분일 경우 3,000불이 이하가 되는 사람은 은행 부자 혹은 주식, 증권, 생명보험의 현금 재산 등이 한 3,000불이 안 되는 사람은 SSI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SSI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시민권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근로소득 40크레딧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중에서 영주권만 있어도 1996년 8월 21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SSI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라고 소위 어떤 주에는 데이케어 센터가 없지만 많은 주에는 지금 그 데이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고 해요. 미국에 한 30년이 넘으셨는데 왜 그랬나 영주권을 보니까 1996년 8월 21일 그런 분들은 SSI 그 저소득자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시민권만 있으신 분들 또 혹은 영주권이 있으신데 옛날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얼마를 받느냐면은
841불, 부부일 경우 1261불을 받으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연금을 받으시는데 다 받는 841불이 되셨다면 혼자일 경우 20불을 보태가지고 861불을 드리고요. 부부일 경우는 1281불이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내일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는 하는 저소득자 건강보험이거든요. 그거를 요즘에는 그전에는 그 SSI를 받으면서 그 서류를 어프로발 편지를 갖다 줘야지 됐는데 지금은 그 메디케이드 카드가 자동적으로 65세가 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명서, 운전면허, 영주권 혹은 시민권, 사회보장 카드, 소셜 세큐리티 카드요, 은행 명세서, 생명보험 증서. 여기서 생명보험이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는 분이 신청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에는 가입자가 있고 베네피셔리 수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너십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 건가 누가 저희 신청하는가 관계없이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그 저기 받는 사람은 수혜자가 돼 있고요. 그 생명보험 자체가 오너십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SSI를 신청 자격에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생명보험 라이프 인슈런스 에이전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오너십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현금 재산 증명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이 있다거나 또 IRA 돼가지고 개인 은퇴 구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총합해가지고 돈이 혼자일 경우는 2,000불, 두 분일 경우는 3,000불 이상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바이인 프로그램, 오바마 케어는 내일 하겠습니다.